자, 오늘은 대본 없이 그냥 편하게 가겠습니다. 혹시 말을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번 영상을 봤더니 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돈 어떻게 벌었냐,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증여받은 금수저가 아니냐 하시는 말씀들도 있었고요. 네,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고요. 잼투리는 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게 저도 그 이미지를 한번 봤었는데 이건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 허위사실 유포하시는 분들은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범죄입니다. 네, 코인으로 돈 번 것도 아니고요. 바로 밑에 대댓글로 말씀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 시드머니도 스스로 생각하셔서 본인 능력을 올려서 만드시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시드 모았습니다 하면 따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잼투리님도 다 몸 갈아서 일하고 연봉 올리고 직급 올리고 했던 건데 네, 뭐라고 해봤자 돈 많이 버니까 파이어 했지 일반 서민은 하지도 못한다 그런 말이나 할 텐데 굳이 그런 걸 올릴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이걸 얘기해도 좋은 소리 듣기가 좀 어렵긴 해요. 네, 이래도 네, 저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 숨길 것도 없긴 해요. 제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으로 강의를 파는 사람도 아니고 영상 보는 거 공짜죠. 또 제가 성공파리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달리는 아저씨입니다. 또 뭐 자기계발서 파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죠. 책 정도는 살만한데 도서관 가서 보시고 그 돈으로 주식 사라. 주식 강의 들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주식 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진짜 파이어하고 취미로 유튜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분석이나 이런 활동 자체가 뭐 재밌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들이 줄어들면 좋잖아요.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얘기일 수 있고 뭐 어쨌든 조회수 수익으로 저도 용돈도 벌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사설이 긴데 워낙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겸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영상은 특히나 완전 제 기준 자기 합리화 뭐 나 때는 말이야 꼰대력 진짜 폭발하는 영상이고요. 네, 이래도 저래도 욕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가볼게요. 우리가 돈을 버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근로소득, 네, 월급이 있고요. 사업소득도 있고요. 투자소득으로 대표적으로 주식, 부동산도 있고요. 근데 이걸 그냥 제가 나열만 한 게 아니고요. 저는 4개 다 했습니다. 참고로 직장 생활은 12년 정도 했고요. 사업소득, 네, 사업은 8년 정도 했습니다. 두 시기가 겹치는 시기도 있었고요. 자, 먼저 근로소득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사실 그 와이프 앤디님께서 꼭 이렇게 오픈까지 해야겠느냐 라고 염려를 주긴 했지만 이제 뭐 퇴사한 지 오래 지나서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카라 후배 같은 큰 회사들도 다녔었고 사실 제가 주로 일했던 곳들은 좀 작은 규모 50명 100명 규모의 초기 스타트업들도 많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엑싯해서 돈 벌었냐 뭐 그건 아쉽게도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네, 병장 전역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건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30대 초반에 연봉 1억대를 달성을 했었고요. 네, 시니어 직급으로 네, 매니저로서 일을 했습니다. 네, 혹시 보고 계신 사원님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사원님들 많으시죠?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꼰대력 폭발일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그 나 때는 말이야가 좀 많아가지고 제 첫 회사는 연봉 2천만 원, 월급이 150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세금 떼고 뭐하면 140 몇인가? 뭐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투잡을 시작했던 것도 있어요. 그게 주된 이유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가 네, 열심히 해서 3,800, 4,200 이것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쯤 되니까 저도 조금은 먹고 살만 하겠다. 지금
전 여친이자 현 와이프한테도 원래 결혼 못 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이때 프로포즈하고 결혼했었고요. 그렇게 뭐 쭉쭉쭉 연봉 잘 올렸습니다. 열심히 야근하면서 올렸고, 이때까지가, 네, 6,300까지가 아쉽게도 종이로 남아있는 마지막이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는 다 이메일로 뭐 전달되고 해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연봉을 쭉쭉쭉 잘 올렸었다. 네,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뭐 서민 코스프레 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었어요. 연봉 정말 많이 올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더 빨리 파이어 했던 데에는 당연히 사업소득이 큰 역할을 했었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돈이 없어서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사업소득으로 가볼게요. 오늘 소개할 사업은 렌탈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사업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애초에 뭐 처음 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렌탈 스튜디오는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서 사실 뭐 제가 그렇게 특정될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뭐 거의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5개 지점. 제가 온라인 사업은 안 하고 다 오프라인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5개 지점, 사업자 등록증 5개 가지고 할 만큼 또 큰 규모로 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사업소득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렌탈 스튜디오가 뭐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게 의류 브랜드들에서 찍은 룩북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온라인 의류 쇼핑몰들도 정말 많죠. 이런 곳들은 또 사진을 어디서 찍을까요? 네, 물론 회사에서도 자체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아주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어지간한 큰 곳이 아니라면 뭐 실제로 방송사라고 하더라도 다 외주를 써요. 뭐 호리존이라고 하는 그 하얀 배경으로 된 곳부터 뭐 모던한 디자인의 스튜디오, 북유럽 감성, 혹은 뭐 특이한 컨셉의 스튜디오, 아니면 뭐 연희동이나 이런 단독 주택을 꾸미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렌탈 스튜디오라는 게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B2C가 아니라 들으신 것처럼 B2B입니다. B2B 사업, B2B 공간 임대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벌써 무슨 약 파는 사람 부업 유튜브가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이고요. 종목 추천도 하지 않고요. 사업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특히 이 AI 이미지 이후로 제 생각에 파이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정리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실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사진 전공하셨냐, 뭐 그런 MD 쪽이나 뭐 쇼핑몰 관련 업계에 다니셨냐. 뭐 쿠팡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공 전혀 아니고요.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기존 사업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기존 사업들을 또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 쉬어가던 타이밍에 이런 내용의 뭔가 영상 같은 걸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봤던 것 중에 누가 이런 스튜디오 공간 대여라는 걸로 돈을 좀 벌었더라. 다른 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을 좀 마련을 했다더라. 그런 걸 네, 언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런 기회들은 항상 많죠. 요새 어디를 봐도. 근데 저는 보면 다 찾아봐요. 진짜 이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가슴 설레는 걸 보면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이런 뭐 렌탈 스튜디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밤새요. 그냥 밤새 찾아봐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뭔지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파티룸 그런 건 알았죠. 파티룸 같은 거겠거니 하고 일단 검색을 다 해봤어요. 네이버 시도에서. 모르니까 찾아봐야죠. 그게 돈이 되는지. 다른 거 없어요. 기술 없어도 돼요. 머리 나빠도 돼요. 그냥 다 클릭하면 돼요. 특히나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정해진 공간을 여러 명이 임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나와 있었죠. 시간당 금액도 나와 있죠. 예를 들어 1시간에 4만원씩 3시간을 빌렸다. 12만원의 매출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이 방 3개짜리 스튜디오는 한 달 매출이 1,600이네? 이거 바로 나오죠. 근데 이걸 당연히 여기만 보면 안 되죠. 다 봅니다. 다 봐요. 성수동에 어디, 자양동에 어디, 뭐 합정동에 어디, 이태원 뭐 그냥 다 봐요. 다. 모르니까 다 찔러봐요.
같은 스튜디오 안에서도 방 따라서 또 잘 나가는 게 달라요. 그런 거 다 보는 거예요. 벌써 좀 재밌잖아요. 저만 재밌나요? 다 보는 거예요. 다. 그럼 세상이 이걸로 막 뒤덮여요. 막 어딜 가도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뭐 이렇게 메모도 해놨죠. 이 스튜디오는 왜 실패했을까? 너무 작은가? 스태프분 없이 너무 무인이라서? 아니면 인테리어가 별론가? 특히 이 비룸이 잘 안 되는데 젓갈색의 이 뭔가가 인테리어적 요소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지역이 잘 나가는데 왜 그럴까? 또 이런 지역은 호리존, 그 하얀색 배경만 있는 그런 곳들이 잘 나가고, 또 어느 지역은 자연광이 잘 나가고, 또 어느 지역은 이런 컨셉이 또 잘 나가는 지역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설로서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추론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랑 숫자로는 좀 감이 안 잡혀요.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발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냥 가보는 거예요. 내가 쇼핑몰 사장님인 것처럼 괜히 막 가방에 이것저것 싸들고 갑니다. 누가 봐도 막 인물 촬영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가보는 거예요. 그냥 손님인 척하고, 손님은 맞죠. 돈은 냈으니까.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보는 겁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오랜만에 또 사진 보니까 옛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 오른쪽에 스팀 다리미라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은성이라는 브랜드가 유명하고요. 이것도 여러 개 많이 써봤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하다못해 저 옷걸이 행거만 해도 그 싸구려 행거를 쓰면은 그 어쨌든 사업용으로 24시간 굴리기 때문에 진짜 한 2주 3주면 망가져요. 저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완전 단단하게 업소용이라고 하죠. 비싼 거 10만 원짜리 써야 됩니다. 이 업계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지식들을 배웁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들이 현장에 가면 보여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물론 또 답답하죠.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또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또 꼰대력이 폭발할 것 같은데, 어느 업계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유튜버 분들이나 하다못해 링크드인에서 같은 학교에 내가 가고 싶은 그 회사에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 막 구구절절 보내면 돼요. 저 선배님, 저 같은 학교 무슨 과에 누구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 회사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제 삶이 어떻고 저렇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혹시 한 번만 만나서, 요즘 커피챗이라고 하죠. 그 티타임 한 번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회사 꼭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면접까지 알려줘요, 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이런 거니까 보기 싫으면 제 보시라고 강요 안 했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돼요. 아무튼 마침 다행히도 인스타그램에서 그 쇼핑몰 관련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물어봐요. 스타벅스 뭐라고 하죠? 기프티콘 보내면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다 또 구구절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갈급하면 다 알려줘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 하잖아요. 오히려 고맙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이 고마운 친구도 그랬고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도 나오죠. 행거, 튼튼한 거. 탈의실은 얼마로 해야겠다. 화장실은 뭐가 중요하냐. 주차 공간 같은 건 뭐가 중요할까. 잘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알려줘요. 내가 어떻게 해도 얻기 어려운 걸 그 업계에 있을 수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걸 알려줍니다. 정말 안 되면 전 여친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물론 현 배우자가 되시긴 했지만 주변에 있습니다. 찾아보면. 없으면 말씀드렸죠. 다 길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해도 한 10% 확률, 그 정도는 받아줍니다. 네, 아무튼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 알아본다. 자, 그랬더니 적어도 이 업계, 이 렌탈 스튜디오라는 데 있어선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거 돈이 된다. 돈이 된다. 적어도 제가 했던 그때까지는 돈이 됐다. 이 시기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시기에 돈이 됐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공간 임대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지? 당연합니다. 소비자가 가까운 곳으로 가면 좋겠죠. 제가 그렇게 직접 움직여보고 관련 업계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도 결국 내 회사, 내 쇼핑몰에서 하다못해 샘플이라도 들고 이동을 해야 돼요. 네, 당연히 그 소비자는 물론 이 외에도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가 먼저 파악했던 소비자는 이런 쇼핑몰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했던 방법이
그냥 주소 모으는 거예요. 공공 데이터로 오픈된 것도 많고요. 그냥 그 당시에 그런 사이트들 많았는데 여자 의류 쇼핑몰 순위 이런 거 다 쳐보면 나오거든요. 쳐봐서 다 들어가 봐요. 다 들어가면 법적으로 이 사업장 소재지 주소나 이런 게 다 그 푸터라고 하죠. 하단에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불법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걸 모아서 한 번 더 처리를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걸 또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전국구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시에 어느 구에 많은지. 또 어차피 저는 서울에 사니까 내가 서울에서는 또 어디에 차려야 좋을지, 이 잠재적인 소비자가 많을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느꼈을 땐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긴 했어요. 네, 그럼 더 모으면 됩니다. 그렇게 더 모은 데이터를 이것도 다 검색해서 알아낸 거예요. 제가 코딩을 일적으로 당연히 하긴 했지만 이런 건 몰랐죠. 이 도로명 주소를 다뤄본 적이 없으면 모르는 건데 주소 데이터를 다 받아와서 이걸 보통 생각하시는 GPS, 내비,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좌표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요새는 그쵸, AI가 다 알려주는데 그때만 해도 뭐 여러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또는 뭐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 들어가면 다 그런 API나 아무튼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네. 찾아보는 사람이 구하는 거고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요. 그 좌표값을 다시 한번 지도 위에 뿌립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그 예전에 했던 것들을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윈도우 PC를 켰는데 다행히도 컴퓨터가 켜지고 이 데이터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시각화 자료입니다. 네, 이게 뭘까요? 이 진한 게 뭘까요? 그렇죠. 온라인 의류 쇼핑몰들의 사무실, 창고, 이게 어디에 있느냐. 재밌죠? 너무 재밌죠? 네, 이게 제 본업에도 되게 가까운 일이기도 했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또 이렇게 보면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핵심지라는 건 알지만, 좀 이렇게 줄 따라서 가잖아요. 그거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이거 봅시다. 여기 동묘, 신설동, 제기동. 이거 뭡니까? 가봐야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데 가보면 느낌이 와요. 가보기 전엔 모르는데 괜히 이 골목들로 표시된 데 근처로 그냥 가보는 거예요. 주소 다 있잖아요. 찾아가는 거 불법 아닙니다. 가서 그런 게 많이 모여있다 하니까 좀 그냥 동네 가서 물어봐도 돼요. 하다못해 김밥천국, 그래. 김밥천국 같은 데 가서 밥 먹으면서 사장님 혹시 여기 그 뭐 옷 파는 데 많아요? 뭐 의류 쇼핑몰 많아요? 하면은 얘기 다 해줍니다. 여기 미싱집들, 봉제집들, 패턴집들이 많다. 답 나왔죠. 이쪽에는 공장들, 이해가 바로 가죠. 제작하시는 분들, 옷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당연히 공장 옆에 있어야죠. 제작 인프라가 있구나. 또 뭐예요? 약수, 청구, 동대문 접근성, 강남 접근성. 당연히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데 집 사는 게 최고죠. 자, 그리고 핵심은 뭐냐? 왜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었냐? 동대문. 이게 당연히 이 업계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처럼 업계 밖의 사람들은 이 지도가 그때쯤 가서야 김밥천국 한 3번쯤 들어가고 나서야 보이는 거예요. 동대문 사입삼촌. 아시죠? 그 쇼핑몰 사장님들이 다 보러 못 다니니까 사입삼촌 대행이죠. 이거 해달라고 다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이 전부 막 그 큰 봉투, 그 지게 이런 걸 끌고 다니시면서 아무튼 뭐 오토바이니 뭐니 해서 막 그 새벽에 막 바삐 물류가 움직여요. 사입삼촌 벨트 이 이상의 워딩이 없을 것 같은데 다 저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류가 딱 거기서 이게 오토바이로 10분이면 가거든요. 오바 좀 해서.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얘기죠. 옷 파는 곳, 옷 도매시장 근처에 당연히 그걸 도매로 들여와서 소매로 파는 사람들이 있겠지, 당연히.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야. 그리고 당연히 여기 말고도 많죠. 대표적으로 성수, 신사, 논현. 여기 지금 뭐 무신사부터 회사들 많죠, 이미. 그런 중견 브랜드, 대형 의류 쇼핑몰들, 거기는 뭐 저희 손님이 아니긴 했지만, 또는 뭐 오프라인 쇼룸, 중견 쇼핑몰들, 거기에 또 강남권에는 헤어, 메이크업, 그런 연예계 쪽, 엔터 쪽 손님들은 또 그쪽이 많았었고요. 브랜드 룩북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5호점을 또 저 강남에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 좀 규모 커지는 것들이 저쪽에 벨트로 또 묶여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도가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가 돈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 하나의 지도가, 시각화된 지도가 돈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 다른 관점의 정보는 돈이 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쇼핑몰이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이 쇼핑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가, 그 지도가 도움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잊지 않으셨죠? 부동산 찾으려고 이 오바 쌈바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정보가 이제 쌓였죠. 우리 손님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두 번째 정보도 네이버 지도로 찾을 수 있죠. 잠재 수요가 많지만 실제 공급은 많지 않은 곳. 네. 다음 슬라이드에 있었네요. 네, 그런 곳에 들어가서 특히 내가 부동산을 좀 더 싸게 구해서 싸게 들어가서 적당히 그냥 해서 많이 팔면 그러면 돈이 됩니다.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찍는 거 쉽지 않죠. PPT 여러분 지금 300장 넘어갑니다. 어쨌든 부동산 서치, 임장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합정 상수에 있던 되게 재밌게 생긴 빌딩이었고요. 네, 당연히 제가 뭐 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이렇게 실책도 다 하고요. 또 여기는 제가 4호점을 열려고 했었던 회기 김밥천국 위에 네, 결국 누수 문제가 터져서 네, 타일 작업까지 다 하다가 결국 다시 취소했죠. 계약 자체를 무르고 안 했던 곳이고, 여기는 또 성수에 네, 이마트24라는 편의점 위에 있었던 또 상가였고요. 아무튼 뭐 이런 곳들 계속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고요. 또 이렇게 다니다가 물리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려면 이 도면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길래 또 검색해보니까 스케치업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당연히 뭔지 모르죠. 그냥 배웁니다. 이때 뭐 유튜브, 네이버 다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아주 네모난 이런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뭐 재밌어요. 이것도 밤새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당연히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빛 들어오는 것도 자연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막 다 공간 따져가고, 네, 이때는 사업하느라 갤럭시 노트를 많이 썼는데 다 이렇게 막 필기해 가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만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PPT가 있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잠깐 다른 얘기해서 좋은 부동산 찾는 방법이 뭐냐? 1년 365일 보면 된다.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 감이 생겨요. 감이 아니라 이건 지식이죠. 엄청난 지식이고 정보죠. 그 적정 가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가 있을까요? 신당동이라는 지역을 봤을 때, 신당동은 뭐 다시 생각해 보면 좀 올드 타운이죠. 신축이 없어서 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빨간 벽돌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긴 합니다만, 뭐 이게 뭐 제가 신당동이나 여러 지역 가지고도 사실 몇 시간씩 수다를 떨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긴 했는데, 아무튼 대충 설명드리기 쉽게 자연광이 잘 드는 앞에 남향으로 가리는 큰 건물이 없고 내가 좀 높게 올라와 있는데, 네, 신당동 주차 어렵죠. 엘베 있는 건물도 잘 없습니다. 이런 거 잘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건물이 대충 월세가 한 이 정도 하더라. 이게 보이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클릭만 해보면 보여요. 자, 그리고 뭐합니까? 그런 정보가 쌓이는 원인이기도 하고 다음 스텝이기도 하지만 계속 봐요. 계속.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 우리가 중고나라나 당근으로 뭔가 꽂힌 물건을 막 알림까지 해놓고 구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게 그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도 똑같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상하게도 월세 250짜리가 누가 봐도 이렇게 떠야 되는데 막 100만 원씩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물론 앉아서 계속 그 부동산이라는 걸 봐야 되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부동산부터 키는 겁니다. 그렇게 네, 꽂혔으면. 근데 괜찮은 매물이 떴다. 바로 그 슬랙이라는 메신저 켜가지고 죄송한데 몸이 아파서 반차 좀 하고 바로 택시 타고 쏘는 거예요. 누가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가서 둘러보고. 근데 또 제가 임장이라는 걸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이게 뭐 저 부일라님이랑 뭐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게, 미치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상가를 수백 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인터넷상으로나 실제 가서나. 어쨌든 임장을 하면 각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 왁구, 네, 왁구가 나와요. 견적까지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쏴요. 더 볼 것도 없어요. 가계약금 보내고 계약합니다. 네, 그렇게 야생의 부동산을 얻게 됩니다. 아주 괜찮은 가격에 자연광 잘 들거나 뭐 주차가 되거나 좋은 데를 얻어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간 임대업은 부동산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사업 추천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손해 볼 수가 없어요. 그 수요를 알고 이미 그 해당 지역에 어떤 스펙의 어떤 지역에 어떤 가격대의 스튜디오들이 월 얼마 번다, 심지어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얼마를 번다를 알잖아요.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3개월 이내에 회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돈 들어갈 게 뭐냐? 월세. 이건 뭐 고정비로 빼고 처음에 착수 자금, 인테리어 해야죠. 거기에 스튜디오다 보니까 여러 조명들부터 뭐 아까 보셨던 그런 스팀 다리미부터 막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월세는 벌써 아꼈죠. 근데 인테리어 당연히 직접 해야죠. 아껴야죠. 맡길 것만 맡겨야죠. 그리고 비품이나 장비 위에 2개 아낀 걸로 여기에 투자해야죠. 그렇게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한 이후에는 이렇게 막 괜히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것들을 다 적어놔요. 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이때만 해도 사실 1호점이라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좀 허술하긴 한데 이때만 해도 지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했다는 후기들 보면서 뭐 목공 작업에는 며칠이 걸리겠구나. 전기는 목공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좋구나. 그 다음 에폭시구나. 바닥 같은 건 마지막이구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구나. 철거는 또 평당 얼마구나. 네, 그래서 철거 같은 건 직접 하기로 했고요. 아무튼 이런 거 대충 세워보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가야죠. 고거 해야죠. 고거 합니다. 누가 고거 합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다시 봐도 참 그런데 당연히 뭐 에어컨도 안 나오고 이 방진복 다 입고 지금도 이거 기억나는 게 현타가 많이 와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현타가 많이 오고. 네, 우리 시아아빠, 지금은 시아아빠죠. 이름을 부를 순 없으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던 대학교의 자전거 동아리 친구이자 또 아주 찐득한 회사 동료였던, 같이 뭐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최근에 테슬라 신차 출고 축하드리고요. 네. 제주도 놀러 오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 철거가 지금은 더 비쌀 텐데 이때도 비쌌어요. 아무튼 이럴 때 또 배우죠. 이 천장 텍스, 그 왜 지렁이 그려진 천장에 있는 그 흡음재 아시죠? 그게 또 몇 년도 이후 생산분은 성면이 들어가서 그냥 철거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제가 살다 그 KCC에 전화해서 루트 번호 대고 이거 성면 포함인지 물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딪히면 그런 게 다 보여요. 이게 몰랐으면은 이게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그 집진기 설치하고 이 성면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금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아주 전문화된 업체에 맡겨야 돼요. 그 발암물질 나오니까. 어쨌든 다행히 아니라서 저 경량 철골이라고 하는 것부터 뭐 다 철거하고요. 이렇게 다시 봐도 정말 토가 나오는데 이걸 내가 다시 하나 봐라. 그런 생각하죠. 당연히 5호점까지 계속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세상에 온갖 잡기술, 인테리어의 전반적인 과정들, 정말 목공분들, 뭐 이런 기술자 분들이랑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또 뭘 사다 드리면 좋은지, 뭐 또 수도, 전기 이런 건 직접 할 수 있는 거 직접 해야죠. 철거도 다 할 수 있죠. 물론 특히 철거 같은 경우도 전문가분들이 미쳤습니다. 진짜 전문가분들은 달라요. 요새 특히 이런 전문가분들이 하루 그 일당이 20만 원, 30만 원, 반장급은 4, 50만 원도 되는데 여러분 정말 기술 배우는 거 좋습니다. 기술은 돈이 돼요. 아무튼 그 돈이 없으니까 직접 할 수 있는 거 다 네이버, 유튜브, 우리 폴라베어 전 실장님 이런 분들 보면서 배워요. 다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손이 엄청 다쳐요. 진짜 죽을 뻔한 적도 많고요. 이 와이프한테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사람이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전기 작업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막 새벽까지 작업하고 하다 보면은 이 두꺼비 집 안 내리고 잡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거 모르고 사는 게 돌이켜보자면 그게 좋은 삶인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양손 뽀얗게 흉터 없이 이런 잡기술 모르고 돈 쓰고 사람 쓸 수 있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죠. 싫은 소리 많이 들어야 되고 진상 다 대처해야 되고, 아무튼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공은 인기통 제가 인기통에 올린 글만 수십 개가 됩니다. 여기도 글을 또 사업 인테리어가 포함된 사업을 하시려거든 이 인기통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하려는 업종으로 글을 많이 올려보세요.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30평대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면 같이 올리시고요. 제가 몇 평대에 이런 도면으로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견적 부탁드립니다. 쪽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쪽지를 다 보내주세요. 견적 얼마, 견적 300만 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400, 누구는 200 이렇게 다 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였는데, 먹튀나 AS 도망 같은 걸 안 당하려면 뭐 최소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걸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인기통이라는 곳에 자기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골라서 하시거나, 혹은 숨고 같은데 평점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데서 하시면 괜찮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고요. 또 꿀팁 드리면 조금 비싼 분들과 함께 하세요. 분포를 이렇게 뭔가 글을 남기면 한 10개씩은 쪽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정규 분포까지는 아니어도 분포를 그릴 수가 있어요. 대충 하루 이 정도 금액, 뭐 가벽 몇 미터짜리의 시공은 대충 얼마 금액이구나. 근데 좀 비싼 분포 상위권으로 가면 얼마 정도네? 근데 그분들은 보니까 또 자기 포폴이 있고 좀 네임드구나. 그러면 좀 웬만하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워낙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바닥에 몰탈 쳐야죠. 이것도 뭐 셀프 레벨링이라고 해서 약간 밀가루 반죽 아주 묽은 거 이렇게 쫙 뿌리면은 자동으로 수평 레벨링이 맞춰진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좀 순서가 좀 이때 좀 잘 몰라서 꼬이긴 했는데, 페인트 하기 위해서 샌딩 작업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 이분은 숨고에서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술자분들을 만나면 계속 모십니다. 괜히 모험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맡깁니다. 이때는 뿜칠 컴프레셔로 팍팍 페인트 쏘는, 브러쉬로 쏘는 것 같은 그런 시공을 했었고요. 그러면 아까 그랬던 게 이렇게까지 됩니다. 벌써 또 볼만하죠. 자, 여기다가 마지막에 바닥 해야죠. 바닥 에폭시라는 것까지. 보통 뭐 그냥 에폭시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상가 시공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바닥 에폭시라는 것까지 시공을 딱 하고 나면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죠. 공간이 준비가 다 된 건 아니죠. 뼈대가 준비가 된 거고, 이제 안을 채워야죠. 이게 잘 몰라도 기존에 내가 지구상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 보고 따라갈 선배들이 있고요. 이게 뭐 저도 지금 이걸 다 적으라면은 사실 다 적기는 어렵죠. 근데 준비를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봅시다. 이동식 가벽. 그래, 이동식 가벽이라는 것만 봐도 이게 참 아주 니치 마켓이긴 한데, 저런 거 이 사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돈 벌 구석이 되게 많이 보여요. 이게 내가 필요한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 다 쇼핑에 찾아봐도 세상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볼까요? 뭐 엄청 이동식 큰 거울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저도 안 갔습니다. 그런 거 어디서 쓰냐? 쇼핑몰, 셀프 컷 찍는 곳들이나 또 필라테스, 무슨 자세 교정하는데 이런 데 막 수요가 있어요. 2, 3m짜리 큰 바퀴 달린 거울이 있거든요. 30만 원씩 합니다. 그런 거. 근데 딱 봐도 저 T자형 다리 내가 사고 이렇게 착착착 하면은 내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막 많이 들어요. 기회가 계속, 그러니까 뭐라도 부딪히면 기회가 되게 많이 보이고요. 아무튼 저 정말 24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힘드실까봐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려고 하는데 또 저런 뭐 조화 이런 거 있죠. 막 육하, 자바, 야레카, 극락조, 이게 조화의 세계가 또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게 또 네이버 스토어 검색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내가 원하는 퀄리티에 누가 봐도 이건 조화야. 근데 그러면 결국 또 원산지 중국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해외 공장 소싱 뭐 이때 또 많이 유행했었죠. 그 떼다 파는 거, 사입하고 이런 거 막 그 구매 대행하고 이게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기회가 보이고 좀 구린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소비자로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또 넘어갈게요. 네. 여기 나오죠. 전신 거울, 주문 제작 거울 곱하기 1, 30만 원. 네, 보이죠? 비쌉니다. 되게 비싸요. 또 뭐 지속광, 순간광, E600, 포맥스. 네, 포맥스는 국산 조명 회사고요. 포맥스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 막 조명들 공부도 하게 되고요. 다 몰라요. 저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너무 길다. 저도 뭐 벌써 1시간째 놓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뭐냐? 까대기 해야죠. 네, 까대기 아시죠? 박스 까는 겁니다. 언박싱. 근데 그 박스가 많다. 네, 까고 또 까고 또 까도 또 왔어. 이제 제가 안 세봤는데 200-300개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세세하게 뭐 많거든요. 다 깝니다. 다 까고 배치하고 뭐 하고 그런 사진들이 또 엄청 많은데 사실 이 오픈 후의 사진은 요즘 뭐 저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AI도 검색해주고 그러면 그래도 조용히 살고 싶은데 혹시 누가 찾아볼까봐 패스합니다. 혹시 근데 지금까지 사진들만으로도 예전 우리 고마운 단골 손님분들 계시면 당연히 아시겠죠. 모른 척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말 이 수많은 몇 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오픈했습니다. 빨간색이죠. 이거 될까? 이렇게 다 막 데이터로 막 하고 가설 다 세우고 막 온갖 오바쌈바로 혼자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될까? 왜 첫 달부터 되는 거죠? 네, 오픈하자마자 당연히 이때 또 인스타그램 광고라는 것도 배우고 돌리고 해서 사전에 가오픈한다고 다 홍보도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예약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하트, 오늘 얼굴이 반쪽 탄 것 같아요. 자연광 최5입니다. 뜨겁다 못해 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지금 봐도 기분 좋은 이런 메시지들이 정말 많았죠. 이게 사업이나 유튜브나 사실 돈도 돈이고 그런데 이런 감사의 메시지? 그게 사실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반응도 되게 좋았고요. 재방문율도 당연히 좋았고요. 초기 투자금이 아까 보셨던 그 시아 아빠, 보고 싶네요. 제주도에 안 와. 800만 원 더해서 1600만 원 들어갔었고요. 말도 안 되죠. 더 적게도 합니다. 근데 2, 3, 4, 5점 더 적게도 했었고요. 그거 초기 투자금 바로 회수했고요. 벌면 뭐합니까? 뭐예요? 재투자 해야죠. 재투자. 배당 재투자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손님들한테서 우리 VOC가 많이 들어왔어요. 호리존 있으면 좋겠대요. 넓으니까 있으면 좋겠대요. 저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만 딱 알맞는 사이즈로 설치합니다. 이것도 인기통에서 목수분들 호리존 잘 만드는 분들 모셔와서 만듭니다. 돈 번 거 그대로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거 배경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컬러 조명 있으면 좋겠어요. 다 해요, 다. 사장님 죄송한데 일정이 갑자기 모델이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많지만 환불해드릴게요. 다음에 꼭 오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재방문을 따로 표시를 했어요. 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스케줄표에. 왜냐면 이게 좀 홍보 효과도 되니까. 똑똑하죠? 우리 단골 많다. 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방문이 폭발했다. 오늘 죄송해요. 영상이 이런 컨셉이에요. 뭐 여기까지 와서 뭘 숨깁니까? 좀 뭐 잘했다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갈게요. 이게 되게 초창기 한두 달 차 됐을 때인데 이런 날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른 날들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 뭐 대충 계산이 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가야죠.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봐야죠. 클론 만들고 복제하고 확장해야죠. 그게 사업이죠. 이제 내 손님들, 내 단골분들 생겼잖아요. 물어보면 되죠. 인스타 스토리나 뭐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글 폼 이런 거 많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생겼으면 좋을까요? 이게 당연히 신규 지역에 없던 니즈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잘 나가다 보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제가 하는 컨셉이나 이 정도 수준의 뭔가 스펙이나
이런 조건들에 되게 핏한 손님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 찾아가면 됩니다. 아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촬영을 주로 하십니까? 왜냐면 그런 촬영 형식에 따라서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컨셉이나 뭐 되게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쇼핑몰 제품 룩북, 네, 상품 사진, 의류 사진, 셀프 컷 이런 거 찍는 게 제일 크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필 스냅. 네, 이게 네, 저도 모르게 지역명을 얘기할 뻔했는데 네. 굉장히 그 교통이 서울 최고 교통 요지에 있었던 그 지점이 프로필 스냅 사진이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 뭐 아무튼 그 프로필 스냅 작가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델분이랑 우리 헤어 하시는 분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작가분들 다 뭐 경기도에서도 오고 파주에서도 오고 하니까 그 중간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B2C라고 볼 수 있는 웨딩, 우정, 가족 네, 없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B2B로 대부분의 매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때만 해도 유튜브 수요가 많지 않긴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걸 또 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흡음재 다 채워놓고 방음 처리된 유튜브 전문 스튜디오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그런 분들이 오셨길래 이것도 한번 넣어보긴 했었고요. 아무튼 이것까지 했으면 또 뭘까요? 또 시작해야죠. 또 눈물 나야죠. 회사 퇴근을 한 8시, 9시쯤 합니다. 밥 먹을 수 있으면 밥 먹고요. 근데 이게 월세가 곧 돈이잖아요. 내 기회비용이잖아요. 4시간은 그래도 자야 되니까 새벽 3시까지 벽지 뗍니다. 이때는 철거 맡겼었는데 철거를 맡기더라도 벽지가 또 비용이 셉니다, 여러분. 이 뜯기 힘들거든요. 결국은 또 이 벽지 떼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아무튼 그런 삶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보셨던 방법으로 3호점, 4호점, 5호점 당연히 대충 계산해 보셔도 이제 억 단위의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이상한 분들 참 많아요. 저 네이버로 결제 받았습니다. 이거 뭐 회사 일하면서 그 입금 언제 확인해요? 네이버에서 상품 만들어서 그쪽에서 결제 받았습니다. 탈세 노노 떳떳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또 뭐합니까?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차 뽑아야죠. 자영업자들의 슈퍼카 레이, 우리 자연흡기 차죠. 레이 뽑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올려봤습니다. 와이프 앤디님 데리고 이렇게 산 정상에 있는 조경철 천문대, 길이 굉장히 험하지만 이런 데도 갈 수 있다. 레이로. 레이는 지금 제가 뽑은 최고의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자, 그리고 이 차 뽑고 뭐합니까? 이 레이 뽑고 뭐예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일 해야죠. 일. 레이 왜 뽑았는데? 이 골목길 다니려면은 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동대문 사입삼촌 벨트가 대부분 올드타운이에요. 그 유럽 가서 보시는 그 올드타운과 똑같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다 골목길에 막 해야 되고요. 아무튼 레이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고요. 네, 호리전 더러워지죠? 페인트 칠 하고요. 저기 시계 저 시계 보이네요. 시계 12시 25분 보이시죠? 새벽까지 혼자 울면서 페인트 칠 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청소해야지. 손님들이 이것도 한 3시간짜리 영상 찍을 수 있는데 이 진상 손님 정말 힘듭니다. 이 촬영용 신발 혹은 그 바닥에 테이핑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이거 그 돌아가는 청소기로 다 닦고 페인트 칠하고 또 이렇게 페인트 칠 새벽까지 하고요. 앤디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사진들을 다시 보는데 온갖 감정이 다 교차하더라고요. 막 뒤질 것 같아요, 진짜. 토할 것 같아요. 노이로제 올 것 같아요. 이게 매일 이런 게 사방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흰색 막 삐까 번쩍한 우리 에폭시 바닥으로 홍보 사진 다 인스타 광고 돌려놨는데 이런 거 안 되죠. 어떡해. 그래서 제가 4호점까지 그냥 저 레이 끌고 청소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퇴근하고 새벽 1시, 2시 취침하고. 근데 또 새벽까지 촬영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할 얘기가 또 많은데 막 12시까지 찍기로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그 작가님이 찍다 보니까 이게 오늘 잘 받아. 모델분도 그렇고 영상을 찍든 뭐하든 잘 받아. 그럼 막 12시에 이제 제가 청소 가려고 워낙 늦었을 때는 레이를 타고 그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청소하고 자야 되니까 12시에 이렇게 앞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 저희 1시간 추가할게요 하면은 어떡해요. 그 예약 받아야죠. 또 단골분이 그러는데 집에 가요. 4시간 5시간 잡니다. 그리고 또 출근해야죠. 그러니까 6시쯤에 일어나서 빨리 또 차도 막히면 안 돼요. 동대문 근처니 뭐 어디니 차 엄청 막힙니다. 그냥 빨리 가서 출근하기 전에 청소하고 집에 와서 씻고 다시 출근하고. 근데 뭐 청소뿐만이 아니라 이게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보다 더한 스튜디오가 거의 반파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손님이 이 호리존 벽에다가 아니 본드로 뭘 붙인 거예요. 이 모델분들 앞에서 사진 찍는 곳인데 그러니까 본드가 아니라 테이프로 붙였다가 떼려고 하는데 그냥 벽이 뜯어진 거예요. 이게 석고보드다 보니까 진짜 주먹만한 저게 생긴 거예요. 멘붕 오죠. 뭐 다음날에 지금 쌓인 예약이 몇 갠데. 자, 그럴 때 우리 앤디님 그럼 빠대 쳐. 쇼 쳐. 앤디님이 또 이렇게 앤디님 썰도 풀 게 정말 많은데 앤디님도 대학 입학 후에 대학생 때부터 계속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알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몰랐지. 석고보드에 빵꾸가 났을 때는 빠대를 치고 말리면 된대요. 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앤디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부부가 벽지도 떼고 뭐 새벽에 청소하다가 청승 맞은 거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렇게 또 청소를 연락에 돈 아끼고 싶으니까 하고 있는데 또 앤디님께서 아니 직접 하지 말고 청소 업체라는 게 있다. 그거 써라. 왜 직접 하냐. 이제 돈 많이 버는데. 어라. 그런 방법이 빨리 말해주지. 그래서 그때부터 또 여기저기 제가 언제 그런 걸 구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빌딩 청소 업체 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실 때 사무실 청소 업체라는 게 또 있어요. 막 왁싱도 해주시고 뭐 쓸고 닦는 거 다 포함해서 뭐 무슨 유리창 청소, 화장실 청소 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게 뭐 당연히 너무 큰 상태로 파견만 하는 곳은 이런 커스텀이나 상담이 어렵고 우연히 또 부부 같이 하시는 분들을 잘 제가 찾고 만나게 돼서 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공간으로 촬영을 하는 공간이고 5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겠냐. 동선상에 원래 그 빌딩이나 사무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좀 동선이 괜찮으시겠냐 했더니 다 수락해 주셔가지고 거의 뭐 몇 년 동안 이분들이랑 함께 했었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사장님들이 당연히 뭐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그랬지만 청량리에 사셨는데 집값 많이 오른 거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래도 힘들죠. 청소만 맡긴 거고 당연히 뭐 예약 받고 아무리 뭐 자동화를 그때 해놨다고 해도 5개 지점 하루에 수십 팀이 오고 가고요. 뭐 힘듭니다. 당연히 저 회사 그때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요. 사업 이때는 이제 맡겼지만 어쨌든 정말 24시간이라고 할 만큼 이때 생각하면 까마득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뭔가 비품이 파괴되는 경우 뭐 앞선 손님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간 경우 참고로 그 유인 스튜디오와는 다르게 이런 무인 스튜디오들은 그걸 감안하고 금액을 싸게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분, 15분은 사용하신 분께서 알아서 원상 복구를 해 주셔라. 청소기니 뭐니 다 비치를 해놔요. 근데 그럼에도 다음 페이지가 또 있네요. 여기 있다. 진상이 또 많지는 않아요.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이 얘기 여기저기 하면서 사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해요. 다 상식선이고 법 없이도 잘 산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주변 보세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그래도 지옥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냐, 이 온갖 가이드, 매뉴얼, 맥도날드 컵에 뜨거우니 조심하시오. 이런 규칙이나 법이 물론 피와 땀으로 쓰여진 좋은 규칙들도 많습니다만 그 이상한 규칙들이 있죠. 우리 식당에 커트러리, 수프, 나이프를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1% 때문에 다 생깁니다. 이것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지금 뭐 1시간 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충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0kg, 70kg 되는데
당연히 뭐 운동 못하고 새벽 맞추고 또 스트레스 받고 뭐 하니까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랑 막 청아, 맥주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먹고, 그러니까 전당뇨에다가 고도 비만 오고, 이게 또 잘 모르겠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그 밑에 있죠. 제가 고소를 또 해봤는데, 고소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해봤는데, 그, 네, 이 5개 지점 정도를 혼자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다 옵니다. 불면증, 부정맥, 공황 다 와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아마 오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건 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 힘들다. 사업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사실 여기서 분기점이 있긴 했었죠. 직원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해서 맡기면 됩니다. 이런 걸. 그래서 이 5호점을 접고 아예 10호점, 15호점까지 아예 그냥 올인해서 렌탈 스튜디오 프랜차이즈화 할까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 가나, 전국까지는 아니지만 서울 어디에 가나 여기 가면 좀 동일한 퀄리티로 괜찮은 영상 사진 찍을 수 있겠다라 하는 걸 갈까, 뭐 그 기록은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거 모르고 살고 싶었다. 힘들었다. 그리고 혹시 사업 생각하시는 분들 객단가 낮은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것도 또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 많으시죠? 댓글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욕 먹더라도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그 싸게 팔면요, 정말 싸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스튜디오를 5개 하면서도 가격이 다 달랐거든요. 되게 고급화하고 대형화도 하고 하면서부터. 근데 그런 데가 객단가 높은 게 더 잘 치우고 가요. 더 비싸게 파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막 시간당 2만 원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뭐 난리 납니다. 박리담에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게 뒤에 내용을 앞에 했네요. 아무튼 이런 분기점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걸 시스템화해서 그냥 장사가 아니라 제대로 사업화 시킬까. 이미 뭐 월급은 예전작에 다 뛰어넘었죠. 근데 이게 이때 또 코로나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B2B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쇼핑몰들 잘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훨씬 더 잘 되긴 했습니다만, 그 들쭉날쭉이나 시즌, 그러니까 룩북들 많이 찍을 시점, 그 FWSS 있어요. 시즌별로 그게 또 시즌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아니다. 죽겠다 이거. 병난다. 진짜 병난다. 거기다가 계기가 사실 더 있긴 했어요. 당연히 돈 버는 게 있어서 그만두긴 어려웠는데, 아파트를, 그 좋다는 서울 아파트를 팔았지만, 네. 아파트를 2-3번 이상 이제 갈아타면서 그때도 목돈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들 다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양도할 건 다 양도하고, 네,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 좀 예전 세대 분들이 그렇게 빌딩이나 막 이런 데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내 몸이 못 버텨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직접 몸으로 일하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 제발 이제 진상 손님 좀 그만 보고 싶다. 제발. 네, 그 결과로 지금 여러분은 정말 이상하게도 구독자 100명, 1000명 생각하고 시작했던 게 구독자가 벌써 25만 명 다 돼 가고 있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도 그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되게 그 왜 파이어를 하냐, 성취감, 또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냐, 성취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냐, 뭐 아니면 젊은 놈이 무슨 은퇴 뭐 이런 걸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제 그 영상의 댓글들이 트리거인 거죠. 또 저도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또 이제 지금쯤은 해도 되겠다, 오래 됐으니까 그만둔 지, 그래서 오픈하게 됐지만, 저는 뭐 라떼 발언의 꼰대 발언이긴 한데, 아니 인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냥 시간만 따져도 남들 평생 할 거는 했어요. 1인분은 벌써 했어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나요? 잠을 못 잤다니까 청소하느라. 근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저 회사도 같이 다녔습니다. 돈에 미쳤으니까. 근데 회사도 막 욕먹게 다니지 않았어요. 그 자랑글 맞습니다. 자랑할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되게 낮은 연봉에서, 그러니까 저게 벌써 20년대 초반이니까 되게 시기적으로도 나이로도 큰 연봉을 빨리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보셨던 그 미친놈처럼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이거 되게 라떼 같은데.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그쵸. 이게 당연히 취업 규칙에 이런 게 있긴 하죠. 그리고 근데 뭐 모릅니다. 사실 몰라요. 이게 사업자가 다 조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그 건강보험료 통해서 이 사람이 추가 소득이 있니 없니 정도만 알 수 있고, 근데 아무튼 이게 심지어 걸리더라도 재수 없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일을 잘 하면요, 일을 열심히 잘 하면요, 내가 투잡을 하든 뭐 쓰리잡을 하든 강퇴시키는 게 아니라 일 잘하면 연봉 올려줘요. 물론 대기업 같은 데는 아닌가? 대기업도 많이 하나? 그거 알아서 잘 비판적으로 들으세요. 근데 그래서 그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이요, 애초에 회사에서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거꾸로 내가 회사에서 되게 못하고 열심히도 안 하는데 막 불만이 많은데 나가서 사업하면 잘하겠지? 아니요, 안 그래요, 사실. 정말 내가 안 맞는 회사나 되게 안 좋은 회사, 진짜 환경이 안 좋은 회사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안 좋은 회사도 많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반론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제 회사에서 별명이 농담처럼이지만, 뭐, 땡땡동 효자손이었거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재고 관리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래도 이 회사가 규모가 좀 있는데, 아니, 그 재고라는 게 동기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막 파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 팀에서 파편화돼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막 내 돈 쓰고 내 시간 써서 그런 서드파티 이런 솔루션 찾아가는 거예요. 뭐 누구누구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좀 회사 프로덕이 별로면 토이 프로젝트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답답한 부분을 직접 푸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프로덕이,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왜 이렇게 별로냐 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그냥 야근하면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코딩에 있어서 이런 부분 몰라, 배우면 되지. API 라이브러리 다 배우면 되지. 지금은 정말 꼰대인데 요즘은 AI가 더 잘 알려주잖아요. 가려우면 내가 긁으면 돼요.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연협 시즌 아닌데 보너스를 준대요. 갑자기 또 실제 프로덕의 서비스에 적용이 돼요. 갑자기 내 직책을, 새로운 직책이 생겨요, 막 회사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PPT 이렇게 만든 걸 좀 이제 후회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뭐 욕할 거였으면 진작에 다 했다. 어쨌든 사업 창업도, 이게 회사를 잘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뭐 사업은 안 할 거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좀 제 속마음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사업 창업이 리스크가 많아서 리스키해서 안 하시는 거면은,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장 마인드로, 네, 주인 의식 가지고 일해라. 물론 이런 게 좀 규모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트업 한정이긴 합니다만, 어지간하면은 그 연봉 잘 올려줘요. 인정이라도 받습니다. 하다못해 그 쌓인 것들이 내 포트폴리오가 돼요. 그걸로 이직하면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창업이 어렵다? 무섭다? 그러면 지금 내일 출근해서 가려운 거 긁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라는 걸 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 돈 받고 직원이든 사장이든 뭐 우리가 돈을 받고 뭔가를 할 때는요, 가려운 거 긁어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뭐예요? 내가 직접 긁어봤더니 좋아해서 사장 된 거예요. 그럼 또 직원은 뭐예요? 그렇게 사업체를 일궈낸 우리 사장님이 가려웠으니까, 이 사업체 운영하면서 가려웠으니까, 일손 부족했으니까 나 뽑았겠지. 뭔가 문제들이 있으니까 나를 뽑았겠지. 사업체를 만들었겠지. 그거 긁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시키는 것도 잘하면 괜찮아요. 1인분만 잘해도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살 거면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더 플러스가 있다면 1.2인분만 해도 좋다. 제가 직장생활 그래도 10년 넘게 나름 딥하게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요, 생각보다. 이거 뭐라 하실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시킨 것도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왜 이렇게 50%, 70%만 하지? 왜 욕만 하지? 딱 120%, 130%만 해도 S 받아요, 인사고과에서. 그러니까 핵인싸, 핵심 인재 됩니다. 막 레벨도 쭉쭉쭉 올려줘요.
아무튼 이런 게 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기까지 안 보셨으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구글 임원 출신의 미키기님 계시죠? 저 그런 급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돈이 엄청 많은 부자도 아니고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나 먹고 살 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산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는 그냥 동네에서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 잘난 사람도 아니라면서 굳이 또 이런 영상을 왜 만드니? 왜 나를 이렇게 착한 나를 왜를 또 욕을 하게 만드니? 왜 이렇게 성공팔이 하니? 힘들었어서 주변에 누가 없었어요. 이런 말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토 환경의 부재라고 써놨는데, 뭐라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 예를 들어 사업만 해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동네 형, 동네 선배, 학교 선배. 하다못해 가족이면 더더욱 좋고요. 딱 이 그 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울타리라는 게요. 주변에 쟤도 하는데 그 쟤가 딱 한 명만 있으면 진짜 쉬워요. 그냥 같이 술 마시면서 막 물어봐도 다 알려줘요. 야, 그 사업 그 어떻게 하냐? 너 어떻게 그렇게 막 젊은데 이렇게 너 이런 거 막 잘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보면 믿으실 수 없겠지만 알려줘요. 왜냐면 좀 자기도 힘들었거든 다. 근데 저는 아쉽게도 그런 게 없어서 다 박치기 했어요 다. 근데 물론 주변에만 그렇지 네이버, 유튜브, 책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뒤이어서 할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말하는 이 환경이나 멘토의 부재라는 게 뭐 금수저, 경제적인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문화적인 것, 그냥 돈이 아니고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막 대학 못 가? 그럼 유학 가. 아니면 뭐 카페 저기 하나 차려줄게. 빌딩이 이미 내 이름으로 있어.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이런 거. 아니 저는 그 세금 신고도 지금까지도 물론 다 공부해서 직접 합니다만, 아니 세무사라는 게 있네. 막 모바일 저런 것도 있네. 맡기면 다 해줘요. 근데 그거 몰라. 그게 어떤지 몰라. 근데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럴 때 옆에서 누가 야 그거 그냥 맡겨, 이 정도 매출 되니까 그냥 맡겨, 다 해줘. 또 절세도 더 할 수 있고, 이런 거 잘 얘기해.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누가 사업을 해서 좀 잘 됐어. 그냥 그런 거죠. 월 1000이라도 벌어. 그러면 내 상방이 뚫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이렇게 그저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사업이라는 걸 해볼 수 있어. 너도 이런 걸 뭔가 해볼 수 있어. 그런 말 한마디.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제일 필요해요. 저는 되게 그런 멘토도 아니고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했던 대로 다시 할 수도 없고요. 다 각자의 길은 당연히 달라요. 근데 이런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도서관 같은 데 가라. 갑자기 막 김이 식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리인 걸 어떡해. 뭐 자기계발서나 성공팔이 이런 거 진짜 보지 마시고요.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는데 그런 거 말고, 뭐라도 해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계발서나 성공팔이들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나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음을 마케팅 함으로써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재계함수 같은 존재들은 정말 정말 별로고, 그게 아니라 뭐 말솜씨 안 좋고 학력도 안 좋고 유튜브 이런 거 할 줄 몰라도 바보처럼 묵묵히 뭐라도 했던 사람들, 동네에 뭐 요식업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회장님,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공짜로 얘기해 준다고요. 굳이 막 돈 주고 강의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강의 하시는 분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정말 참고로 이런 것도 강의 되게 비싸게 많이 팔립니다, 여러분. 이런 창업, 부업, 무슨 사업하는 법, 뭐뭐로 월 1000 버는 법, 이런 거 막 동영상으로 엄청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스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혹은 되게 현업에서나 싸울 수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알려주는 좋은 강의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돈은 그럴 돈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시고 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고, 아무튼 이러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뭐 정말 꼭 책이 아니어도 좋지만 요새는 그런 거 많죠. 무슨 자영업자에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또 사기라고 피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냐. 우리가 금수저도 있고, 뭐 흑수저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분명히 그 Y절편이라고 하죠.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맞죠. 저도 이렇게 벌어서 다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맞죠. 그게 아닌 게 더 이상한 거죠.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20살 되고 30살 되고 좀 겪어볼 만큼 겪어봤다면 이건 좀 해보자는 거죠.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 합니다. 이게 주식에 대한 경험이 됐든 이런 꼰대 같은 소리를 하든 누군가한테는 90명이 악플 달고 갈지라도 나처럼 진짜 맨 땅에 헤딩할 뻔한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 저도 이제 힘듭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힘드신데 이게 또 소음을 차단해야 돼서 지금 방문 닫아놓고 이 방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아무튼 들으실 분만 들으시면 돼요. 파이어 하면 놀고 먹는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 중에서는 그 1억 천금이나 정말 뭐 로또가 되거나 정말 스타트업 엑시스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시고 부럽고 좋지만 그런 분들이 당연히 언론이나 어디에 조명이 많이 되죠. 자극적이니까.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이 더 많거든요, 세상에는. 왜 뉴스만 봐도 세상에는 범죄자만 가득한 것 같지만서도 우리 옆에는 굉장히 멀쩡한 우리 동료들, 차장님, 과장님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파이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그 정도로 버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빡세게 파이어를 한 사람은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어를 한 것이기도 하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소소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 벌 궁리만 합니다. 저는 돈을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파이어를 한 사람이 왜 놀고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도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굉장히 많은 건강 공부, 뭐 식단, 몸 공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온갖 시도와 실험들을 또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고기만 먹고 있거든요, 지금. 소고기랑 양고기만 한 2주 정도 먹다가 그러니까 카니보어라고 하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또 반대쪽에 채식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혹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닥터딩요, 닥데인 선생님 영상 뭐 이런 거 다 보고 어쨌든 실험을 해보면서 근데 이렇게 진짜 삼시세끼거든요. 삼시세끼 한 달 동안 돼지고기 수육을 먹고 또 만들게 되면은 한 100번쯤 되잖아요. 뭐 10,000시간의 법칙까지는 아닙니다만 고수가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런 고기 요리, 국밥류 이런 거 좋아합니다만 정말 팔아도 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딱 막 소금, 후추, 대파 이렇게만 해도. 근데 또 이거를 고기가 비싸니까 소고기가 특히 그런데 미트박스, 미트 매니저, 육류 도매하는 사이트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또 한 20kg씩 팔아요. 뭐 등심 이런 거. 근데 그러면 20kg를 지금 냉장고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냉동고를 하나 살까? 그럼 당근에서 냉동고 검색을 막 또 해요. 막 보다 보면 당연히 그 당근이 또 알고리즘이 연관 검색어 다 해주니까 업소용 쇼케이스 그 소주 맥주 담긴 그거 아시죠? 그게 같이 또 뜬답니다. 네. 근데 쇼케이스를 또 보다가 그럴 거면은 막 갑자기 이제 대형 솥 있죠.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 막 전동으로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럼 이거를 내가 봐도 너무 맛있는데 아까운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어낸 게 아니라 저는 맨날 이렇게 살거든요. 이게 맛있는데 분명히 또 홍보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니 하다못해 잼투리 돼지국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그 스튜디오 5호점 차릴 때 그때 제가 또 요식업을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숙성회를 대량으로 좀 다이렉트로 이것도 한 5개, 최소 5개를 생각하고 공장 하나 해가지고 대량으로 필렛 다 뜨고 각 지점으로 배송해줘서 숙성 딱 돼서 저녁에 딱 팔 수 있게 하는. 요즘에 많이 생겼는데 아깝다. 내가 빨리 아무도 안 할 때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같이 준비하다가 접었습니다. 그때 좀 막 미친 것 같아서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아무튼 곧 출산 예정이기도 하고 전업 육아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고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네, 한 달이면 심지어 수용마저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또 1년 동안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것만 봐도 괜찮은 상가를 찾는 고수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경매 공부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권리 분석. 그러면 급매물 찾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는 물건 급하게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뭐 상속인이 뭐니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많다, 길이 많다.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세상에는 기회라는 게 널려 있더라. 다들 각자 받아들이시는 게 당연히 다르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그런 기반을 좀 다지셨다면, 네, 괜찮은 ETF 두세 개 투자하시고, 나가서 운동하시고, 결과적으로 남 신경 쓰지 않고 인생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세 번째에 위치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긴 해요. 파이어 안 해도 됩니다. 사업 안 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사랑, 이런 가치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집중이 가장 중요하고요. 말이 너무 길었죠? 오늘도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짐투리였습니다.